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3분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세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입니다. 굳이 제가 대형주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시세가 발생할 때, 즉 어떤 종목이든 어떤 업종이든 어떤 섹터든 어떤 테마든 시세가 발생할 때 대형주의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그랬을 때 장기 시세에 대한 조건이 완성이 돼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대형주가 신고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급 종목들이 있어요. 중급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가는 거죠.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전 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세가 먼저 발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그쵸? 원전은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그동안도 친환경 에너지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OCI나 예전에 뭐 하나케미칼이나 그런 쪽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이쪽하고 원전 쪽은요, 구조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원전은 효율이 높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은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쪽이 급락 나와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는 원전으로 그냥 굳어졌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 근데 이 위험하다는 내용이 잡혔죠. SMR.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을 포함해서 각국 이런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갈까요?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물론 공매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관련한 내용이에요.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고가에서 막아두면 주가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위쪽으로 못 쳐올리죠. 그쵸? 쳐올리지 못하니까 위에는 계속 공매도 매물들이 막고 있고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위쪽으로 사는 물량이 더 많았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하락할 때는 주가가 내려가면서 어떤 특정한 뭐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쁠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고 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거리들이 막 붙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는데 악재가 없다. 또는 성장 산업의 구분법인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 즉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러는 건 지금은 저가 매수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그거예요. 시장은 무한정 내리지 않죠. 시장은 절대 무한정 내리지 않습니다.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자, 코로나처럼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고가부터 찍어 눌렀을 때지, 이미 뭐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 그거는 반대 매매를 받아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투매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가격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공매도 이 대차장고입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건 나한테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거잖아요. 즉 주식을 빌려와야 돼요. 어디서? 증권사에서. 근데 증권사가 주식을 무한정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의한 계좌에서, 즉 대여하겠다는 그 내용을 동의한 계좌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수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한테 조금 나눠줍니다. 이 금액이 실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여 서비스에 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은 중개자죠. 그쵸? 브로커, 그리고 대여 고객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차입하고 차입 수수료를 내죠. 그쵸?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내는 거랑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증권 계좌를 만들 때 하도 동의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여 서비스에 난 동의한다는 내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동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막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공매도 대기 자금이 됩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 물론 무한정 이런다 그래서 무한정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차입 수수료 내고 공매도 안 치고 그냥 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닥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투매가 한 번 더 나오고 이 투매를 돌려요. 100% 돌립니다. 무조건 100% 돌리는데 이 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우리 스스로 줄여보고자 공매도에 대한 대여 계좌, 그쵸? 이 대여 서비스를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다. 이걸로 설정을 하겠다고 증권사에 전화를 모두 하세요. 그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될 때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답은. 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요인은 공매도 한 가지 때문이다. 그리고 공매도를 받기 위해선 대차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는 악재가 아무것도 없다. 그쵸? 지금 해외 수주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뭐 유럽이면 유럽, 그쵸?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쪽과의 즉 무엇보다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건도 얼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원래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인 자 2020년도에 2,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15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15배 올랐으니까 뭘 해야 되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구간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일을 만들지 말자. 어차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저가를 이탈했을 때 발생하는 시간을 줄여보고자 함입니다. 무조건 올라가긴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뭐죠? 한국 말고도 친환경이에요.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전기차죠.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진행이 되면 뭐가 됩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생산 쪽도 지금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 제한을 받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이에요. 원전입니다. 원전. 물론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SMR로 막았다. 테스트도 다 끝났어요. 원래 이건 없었던 기술이 아니라 있었던 기술입니다. 핵 잠수함에서 또는 핵 항모에서 사용하던 기술이다. 그러면 이야기 끝났죠. 지금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주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빠진다.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다. 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막자. 그쵸? 막자.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중요한 건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 물론 이 저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노렸을 때 우리는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식은 무조건 선반영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2020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죠.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 거치고 있죠. 올해는 1조 4천억이 예정된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물론 악재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측에서 쪼개서 다시 상장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쪼개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 지분을 즉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쪼개진 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물적 분할 못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그쵸? 욕 정말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LG그룹 말고는 없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뭐다? 일단 대차 거래를 막기 위한 개개인 스스로 일단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는 여기 실적에 대한 뭐가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고 이쪽에서 이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죠? 한 가지 내용이 되죠.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게 된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가격을 얼마에 매수할래?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절대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 보유 전략이 단타를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단타는 고가를 돌파하면서 하는 게 단타입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요. 물론 하방 쪽으로 하락하면서 이 저가에 대한 횡보 구간까지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내가
물량을 한 방에 딱 털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격에 맞춰서 물량을 나눴을 때, 즉 제가 얘기하는 단기인 2주 안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맞춰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내 평단가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세는 끝났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차기 주도주를 찾아야 돼요. 차기 주도주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대형주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 더 꼽자면 조선주가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한 차이지 그 뒤에는 순환매가 돌 수 있다. 2차 전지도 나오겠죠. 순환매가. 근데 여기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아요. 주가 상승폭이 너무나 큽니다. 물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폭이 컸었지만 그건 2020년과 21년도의 상황이고 지금의 주가 상승폭은 절대 크지 않고요. 주가가 상승한 만큼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2주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즉 내가 보유해서 2주 안에 내가 매도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일단 첫 번째, 대차 거래를 막기 위한 작업, 그리고 내가 가격을 잡아가는 추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로 절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 믿으세요. 정부 정책의 방향은 탄소 배출을 낮추는 거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은 원전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 절대 기억하시고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이런 추적하는 구간에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시장이 좋지 않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장중에 나오는 단타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마감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주말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채권금리 5% 돌파해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거 주말 토요일 날 오후 4시 42분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5% 돌파 미증시 하락 요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결론을 제가 어떻게 냈느냐? 자, 결론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충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다. 진짜 위험은요. 금리가 높아지는데 주가가 안 빠지면 위험합니다. 한 방을 강하게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고자 지금 주가가 먼저 내리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충격이, 지난주처럼 큰 충격이 오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계속해서 내리기 위해서는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구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오늘 환율은요, 보세요. 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고시환율입니다. 1353원, 0.04%밖에 오르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 시장에서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환율의 추가 상승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체감지수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뭐 반등이 크게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단 반등에 임박했다. 예상대로 움직임입니다. 그런 내용을 언제 얘기했다? 미증시가 급락이 나온 주말에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그러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종목이 중요하죠. 종목이. 그런 종목을 오늘은 못 잡았어요. 오늘은 못 잡았는데 금요일 날 기점으로 수, 목, 금 이렇게 3일간 제가 상한가 종목을 여기 무료 소통방에서 잡아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익난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상한가라는 임팩트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뭐다? 자, 10월 20일 여기 보이시나요? 장 시작 전에 나간 거 S&T 에너지 8시 55분. 그쵸?
상한가 마감이 됐고 장중에 20%대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일날. 물론 여기 나가는 종목은 제가 스윙급으로 보는 종목이라서 기간을 조금 보긴 하지만 하루에 뭐 15%, 20%뭐 적게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당연히 매도해야죠. 당연히 매도해야 됩니다. 그쵸?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종가까지 가지고 간다. 그쵸? 그래서 사자마자 수익이 뭐 바로 발생한다 이러긴 어렵지만 3일 안쪽으로는 무조건 내 매수가를 크게 이탈하는 상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이 돼야겠죠. 그쵸? 이런 부분을 언제 얘기한다? 여기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한다. 충분히 단타가 가능한 시세입니다. 그쵸? 이것뿐이냐? 목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9시 4분 언제 나갔다? JCN 시스템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성산업은 8시 54분 장시작 전에 나가죠. 그쵸? 장시작 전에 나가는데 저는 하루에 한 3종목 정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적을 때는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이 나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단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3종목 정도는 내보내는 편이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JCN 시스템이 상한가 마감을 했다는 건 굉장한 성과가 아닐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 초반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종목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성산업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8시 54분에 대성산업이 10월 19일 날 목요일 날 진행이 된 종목인데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대성산업. 제가 앞서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 그랬죠? 무조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 일봉으로 보면 요 날이에요. 요 날.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종가 26%. 그러면 이날은 장중에 상한가를 2개나 잡은 게 됩니다. 근데 시가 얼마? 3.5%. 막 20%, 25% 떠가지고 그런 상한가를 제가 하고 나서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막 뭐 3%, 4%. 이 정도밖에 안 뜹니다. 항상 그런 종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제가 정확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상한가를 맞춰서 잡아낼 수 있었을까? 내용 확인합니다. 자, 흥구석유가 이쪽 계통에서는 지금 대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쪽에서는 왜 신고가를 만들어서 시세의 속도가 커졌고 조정 구간에 여기 대성산업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을까요? 테마도 순환매가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급을 체크하고 그건 가격적인 부분이 맞춰졌을 때 수급을 체크하는 겁니다. 수급 먼저 체크하지 마세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탑다운 방식이다,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변형된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변형됐다는 건 이 탑다운이라는 게 철저하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장중에 2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18일 상한가 그리고 쭉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옵니다. 뭐 극동유화 당연히 지금 중동 불안이 있으니까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것도 장중에 한 10% 이상씩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일진전기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반 동안 한 4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단타에 대한 내용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20%씩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그쵸? 단 최소한의 성입니다. 문자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중에 단타를 하고 뭐 DIT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세요. DIT. 자, 이렇게 이날이거든요. 시가. 그쵸? 한 40% 터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